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우리 같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지금 약간의 조금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등이 나갔었는데 어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로 올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이제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지금 살짝 소폭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6%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가장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한 10시쯤이었나요?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의 배럴당 기름 가치로만 따져 본다면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1,000조 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양이 매장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같다죠.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발견을 했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봐야 된다. 그래서 시추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구멍 한 개를 뚫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려면은 적어도 이제 연말쯤이나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가능성은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능성은 한 15%대에서 한 25%대 사이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이제 비율이라든가 과거에 발견됐던 천연가스라든가 석유에 비하면은 양도 300배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진짜일 가능성도 과거에는 10% 남짓이었는데 확률이 좀 올라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까봐야 알 수 있는 것은 내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내년까지 조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거나 내년까지 조금 있다가 기대감이 이제 고조에 달했을 때 확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증시는요 오늘 흥구석유부터 해서 한국석유, 동양철강, 가스 관련주 그리고 밸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밸브 관련주 그리고 해저 관련주 해가지고 LS 마린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포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올라오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이제 김칫국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름이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자원 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주가는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삽을 뜬 것도 아니고 시행되려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는 말에 지금 올라가고 나면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또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이제 구멍 뚫린 다음에 또 급등 나올 거고 또 뚫었는데 없다 하면 또 실망이 또 나올 거고 다시 있다 하면 또 급등이 나올 거고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또 떨어졌다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하면 떨어졌다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으면 또 급등 나오고 아마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석유 관련주라든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동양철관 그리고 밸브 관련주 이런 것들이요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있다는 것은 주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겠지만 반대로 엇박자를 타는 사람들은 살 때마다 물려가지고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내년에 진짜로 기름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지금 올라왔던 급등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간 주가는 사실 조금은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한국 석유라든가 이런 급등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잡는 건 저는 별로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석유라든가 흥구석유 또는 여러 가지 석유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단타를 좀 잘 하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 저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단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타를 해가지고 재미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단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힘든 게 단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00% 수익이 난다라고 보장할 수도 있는 매매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매매를 통해서 그 변동성을 견뎌내고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만들어낸다는 개념인데 그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슈퍼게임이라고 하던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여러 부류의 이렇게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수익을 내는 것을 좀 어렵지 않게 또는 뭐 어려워도 그래도 손절을 깔끔하게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또 더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렇게 테마주죠. 단기 급등 테마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셔가지고 단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등주들을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저도 사실 해드릴 말이 별로 없는 게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10분 단위로 또는 5분 단위로 매분 몇 초 동안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제가 뭔가 조언을 해준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화 상담 한 번으로 내일과 또는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타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석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나는 진짜 우리나라의 저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있죠. 단타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스윙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내가 담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지 올라왔을 때 그거 잠깐 움직이고 있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하시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조심히 투자하시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있으신 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죠. 지금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역시나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 굉장히 많으시고 손절할까 고민 많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고 제발 석유 관련주 사지 마세요라는 말 다시 한 번 더 다시 당부해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요? 네네. 지금 솔직히 사가지고 이게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대응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님도 그렇잖아요.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실 만한 그런 어떤 상황도 분명 아니실 것 같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하루 종일 우리가 차트를 본다는 것은 모니터를 한 2-3개 놔둬놓고 4개, 5개 이렇게 놔둬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전업 트레이딩처럼 트레이더들처럼 이렇게 주식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좀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죠? 바닥에 네네. 있던 저 25,000원짜리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본다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로봇 관련주인데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2차전지는 뭐 안 좋아서 떨어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2차전지 에코프로가 안 좋아서 떨어졌겠습니까? 좋은데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는 올라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시청자님 짜장면 혹시나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짜장면이 네네. 7,000원이면 좀 먹을만 하겠죠. 그죠? 그래도. 근데 짜장면이 10,000원이 되면 좀 어때요? 먹고 싶어요? 아니, 좀 약간 비싸지. 조금 고민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네네. 고민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짜장면이 15,000원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딴 거 먹지 않나요? 차라리? 네, 맞아요. 네, 15,000원쯤 되면 이제 야, 저건 아니다 싶고 그리고 만약에 2만 원 되면 에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에요. 짜장면이 뭐 내용이 바뀌거나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격 때문에 우리가 그 가격 주고는 못 먹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맛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은 기업이고 로봇 관련주 앞으로 성장할 건 맞는데 비싸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역시나 지금 상장 이후로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보고 있을 때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팔아가지고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짜장면이 아무리 좋아도 15,000원대 뭐 2만 원대면 안 팔려요. 그거. 아무리 맛있어도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지금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저점이 15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저거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뭐 한 17만 원까지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한 5%에서 뭐 한 10% 사이 때 약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저는 들어가는 거 상관없다고 보는데 이걸 중장기 투자로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힘든 길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말리고 싶은데요. 다 떨어지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네. 올라가지 않은 다른 로봇주를 사시던가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yes,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는 no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 G예요. 아모레 G 매수가랑 비중이요? 4만 4천 원 10%예요. 44,000원에 10%요. 예, 우리 올로딩 쪽더 빠져버렸네요. 뭐 일단 화장품 관련주 요즘 막 좋다 분위기 막 나왔었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모레 G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뭐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 G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가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이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야 올라갈 만한 기업이긴 해요. 올라갈 만한 기업이고 예전에도 이제 아모레 G 살 바에는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모레 G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고 돈이 좀 많거나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투자하시기에 나쁘지 않지만은 중장기로 봤을 때 아모레 퍼시픽이 훨씬 낫다라고 설명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좋다 하면 이제 그건 주가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 G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지지난주 보니까 방송에서 완전히 도배가 됐더라고요. 화장품 관련주 올라간다, 더 간다, 화장품 관련주 사라 하면서 온갖 화장품 관련주들 추천하고 있길래 저는 이거 이제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진짜로 딱 안 가기 시작하는 거고 하필이면 이제 얘가 조금 이렇게 테마도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테마를 만나버린 게 포항 앞바다에 석유 테마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포항 앞바다 석유 테마 뭐가 있나 하고 그쪽으로 막 돈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지금 관심이 조금 빠졌고 주가가 여기서 한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기는 사그라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아모레 G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건가 하면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도 개선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중국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다른 해외 시장을 찾다 보니까 K-팝이 정말 유행하고 있구나.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겠다. 그러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서양 공략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여러 가지 걸그룹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은 나온다고 보는데 주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일시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왜 헬스장 가보면 운동할 때도 역기를 막 100개, 1000개를 막 안 쉬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20개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20개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템포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그걸 템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파동 다음에 하락이 좀 나온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하락 파동 나온다. 이게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숨만 들여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이제 올라온 거에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말고 못 팔았다 아쉬워하지 말고 왜냐면 이거는 뭐 8만 원 정도의 매수 그 상승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다렸다가요. 내려가게 되면 저는 3만 원 이하나 2만 5천 원까지 혹여나 다시 빠진다면 이번에 칠 때 빠진다면 저는 그때 과거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매수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 상승 때 좀 수익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려올 때 3만 원 내지 2만 5천 원까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 상승을 노려가지고 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놓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기 전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서 다음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이번 빠지는 거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19만 5천 원을 10%요. SK를 19만 5천 원에 10%. 10%요. 네네. 이거 올 초에 샀네요. 아니, 좀 됐어요. 좀 됐어요. 네. 일단 SK가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SK 자회사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회사 하나 있는데 지금 주가 막 올라간 기업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뭘까요? 모르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세요? 삼성전자랑 아니에요. 같이 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이노베이션 네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래쪽에 네. 있는 이 회사 자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네.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 이제 SK 관련 산업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사실은 좀 잘 나오는 기업이죠. 근데 SK는 사실은 이제 홀딩스의 개념이에요. SK 홀딩스라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마 SK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얘는 이제 홀딩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SK라고 하는 이 회사는 약간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 때 간접적으로 이득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얘가 뭐 따로 SK라는 회사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SK는 당장은 이제 자회사가 694개나 되네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네. 694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돈 잘 벌면은 이 회사도 돈 벌게 되는 건데 사실 SK와 네. 같은 이런 지주사에 투자하게 되면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좀 힘듭니다. 제가 지주사라든지 홀딩스라든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적어도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투자하실 거면. 그 정도의 네. 자금이 없다면 이런 거 사가지고 돈 벌기 좀 힘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안정적이다라는 메리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잘 준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내가 100만 원 넣어가지고 4% 받아서 4만 원 받으면 1년 동안 4만 원 받아가지고 만족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근데 100억을 넣어가지고 내가 4억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그때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네. 배당을 그렇게 몇 억씩 받아가면서 주가도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주가 수익률도 막 20% 30%가 된다면은 100억에 2, 30억 버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대형주 투자는 좀 돈이 좀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외의 분들은 네.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좀 이득 보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결국은 네. 이 단기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라인 매수가가 19만 원대인데 요거 무너지면 지금 사실은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약간 네.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20만 원 여기서 상승 때 20만 원대 이걸 뚫지를 못하면 추가 하락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청자님을 과거에는 저점이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고점이 된 자리에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점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고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투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울리는 투자는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할 만한 내용이고 큰 손들이 투자할 네. 만한 자리인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투자하시면 조금 계좌 손실이 좀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반등 지금 네. 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9만 원대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그 5천 원은 그냥 애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인테크를 네, 21,100원에 샀는데, 코인 테크인가요? 네, 코인테크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1,100원에 20%. 네,
얘만 지금 신저가를 계속 찍고 가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종목을 사놓고 왜 얘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차트를 딱 회사 보시면은 내용이- 딱 봐도 그냥 밑으로 꼭 이렇게 꽂히고 있는 차트 모양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애초에 딱 눈으로 보더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놓고 왜 얘는 더 떨어지나요?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물놀이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놓고 옷이 왜 젖나요?라고 물어보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에 들어가놓고 왜 젖냐고 물어보다니 아니 이게 더 떨어지고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사놓고 왜 얘가 안 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유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가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살 것 같으면 전부 다 사야죠. 내려온 종목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려와 있지만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야 되고 더 이상 안 내려갈 기업을 사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사는 건 쉬워요.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지 않는 거 그리고 올라갈 걸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거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청자님은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물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뭐 좋다고 해서 사셨겠지만은 지금 적자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올해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죠. 왜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가? 2차전지 쪽이 대부분 지금 실적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얘도 2차전지 쪽으로 움직였던 기업이고 2차전지 관련주도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건 맞지만 당장의 반등이 나갈지 좀 더 밀렸다 나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바닥 잡기 전까지는 2차전지는 섣불리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가려고 최근까지 오늘까지 약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면은 코인테크도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저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그냥 계속 신저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안 좋지? 2차전지 지금 끝물이죠. 해 다 졌잖아요. 그죠? 지금 완전히 2차전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반도체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지금 포항 앞바다 석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시청자님은 싸다고 해서 샀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 봤을 땐 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았고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다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바닥이지 않은데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나는 바닥인 줄 알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싸다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싸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또 물릴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코인테크가 난 정말로 좋다 생각이 든다면은 27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 잡으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코인테크 저는 굳이 지금 잡을 이유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도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가거나 한 가격대에서 머무르는 흐름이 뭐 적어도 한 달에서 길게는 뭐 수개월 정도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11,140원에 10%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11,140원에 10%요. 네, 그 멘토님 말씀처럼 그냥 꾹 참았는데 이제 추가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참고 참다가 지금 추가하면서 아니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뭐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냥 방송 보면서 계속 참았습니다. 아 그래요? 뺨도 몇 대 네. 때리셨어요? 뺨은 한 대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한 대 정도 때렸어요? 네네. 참을성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아직이 아니라 이게 기준을 잡아드리면요. 중소형주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빠르면 한 달, 뭐 길면은 한 3달 안에 나와요. 3달 내지 한 네. 6개월, 소형주 쪽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형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한 2조, 1조 정도 안에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제는 한 최소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지나야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로 가는 경우면은 대형주라고 친다면 이제 뭐 2조 이상, 3조 이상짜리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 1년에서 한 3년 사이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얼마 안 참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이 맥락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대형주라고 함은 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겠습니까? 단순히 그 규모 때문에 나눈 게 아니에요. 물론 규모 때문에 나눠놨지만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님 집 앞에 편의점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집 앞에 편의점 가실 때 어떻게 가시죠?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기가 네. 조금 애매하거나 하면 뭐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거기 갈 건데 KTX 타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걸어갑니까? 아니죠.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는 우리가 뭐 자전거 타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비행기 아니면 KTX 같은 걸 타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네네네. 걸어서 진짜 한 100걸음이면 갈 정도의 거리를 차 타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형주를 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단타를 생각하고 계세요? 대형주는 비행기예요. 엄청 KTX와 같이 멀리 가려고 대형주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네. 대형주에 대한 개념을 아예 안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급할 것 같았으면 소형주 1000억짜리 미만짜리를 사셨어야죠. 네. 이렇게 급하게 내가 많이 참았다고 하고 지금 추가하면서 할까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네. 뭐 한 3개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3, 네, 4개월 네, 네. 고작되는 건데 추가 매수를 막 많이 참았고 뺨 대 때렸다 이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거의 뭐 지금 편의점 갔는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편의점 갈 정도면 비행기 안 가지. 아, 거기 갈 거면 그냥 걸어가시지 뭐 한다고 비행기를 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아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투자 알겠습니다. 방식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대형주는 이렇게 네. 투자하시면은 돈을 못 벌어요. 대형주 투자하셨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텀을요 최소 1년 단위로 잡고 계획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 뒤에 수익 낸다가 아니라 1년 안에 어떤 저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거기서 추가하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지켜봤다라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정말로 시청자님이 뺨을 때려야 될 타이밍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에 뺨을 때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때렸으니까 앞으로 몇 대 더 때리려고 그래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형주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형주들은 우리 투자 금액이 작은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투자 금액이 크면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돈의 여유도 있고 내가 월급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대형주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그냥 기다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 생활에 뭐 궁핍함도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조급함도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돈 많으신 분들은 1년에 주식 수익률을 몇 프로 보십니까 하면 한 1, 20% 본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간 이렇게 규모가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표 수익률 물어보면 100% 내야 되지 않습니까? 70%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내는데 적합한 종목인가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님 투자 금액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1억 미만이거나 조금 이렇게 적은 편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급한 편이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를 사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소형주, 중형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투자 방식은 싸게 사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형주 네.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종목을 내년 또는 내후년 3년 정도 뒤에 그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조건만 만들어 놓고 묻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세요. 적금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 추가 매수를 네. 논할 타이밍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한마디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요? 요새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부도가 요새 났다고요?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다고요. 아, 제가 부드러워졌다고요? 네네. 저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화를 내고 뭐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끔하게 뭐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주말에 또 어디 갈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제가 오랜만에 또 울산을 갑니다. 울산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나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후 2시입니다. 시간 꼭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구미로 갑니다. 구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죠. 지난번 구미 갔을 때 저희가 연휴여서 그런지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에 주식을 안 하시는가? 구미가 이제는 주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강연에 오실 이유가 없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갑니다. 오전 11시 구미코 3층 소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CJENM입니다. CJENM을 매수하셨고 9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전략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91,000원에 매수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 전문가 일을 제가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같은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답 상담할 때 멘토님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제 시청자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는 것 같다. 어차피 화내도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굳이 내가 화낼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자꾸 이제 지치네요. 안 바뀌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시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사지 마세요 했을 건데 그냥 또 그렇게 샀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또 이렇게 사서 내려갈 때도 또 상담하시는 게 맞는 거고 대응 전략도 짜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내려갔을 때 사면 대응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수익인데. 그래서 참 어려웠네요. 이렇게 왜 할까? 정말 이건 수익이 안 나는 방법인데 왜 자꾸 이걸 고집 부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가 이거 내려가게 되는 자리고요. 왜냐하면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면요. 수익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면요. 물리는 겁니다. 그거 제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매매를 이렇게 하시니까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익 안 날 수밖에 없는 매매입니다. 결국 내려가게 되고요. 이건 75,000원대까지 일단 내려가는 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JENM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기업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사라는 말은 아니었겠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라라는 이야기인 건데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 자리는 멀리 봤을 때는 지금 91,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CJENM도 이제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는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뒤를 바라보게 된다면 제 생각에 2년 뒤에 한 12만 원대 정도는 넘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2년 뒤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91,000원에 사신 분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여기 91,000원에 사가지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내려갔다 올라간다면 시청자님 굉장히 곤욕을 좀 치르겠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거 65,000원 내지 7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65,000원이나 6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거 이제 이 CJENM을 안 사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의 절호의 찬스고 만약에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찾고 있더라도 저기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CJENM을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떨어지면 다른 종목 많잖아요. 굳이 CJENM을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딴 종목 사면 되니까 올라가면 내버려 두면 되고 밀리면 75,000원 이하로 빠질 때 65,000원이라든가 6만 원짜리까지 혹시나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손들에서 나올 필요까지는 전혀 없는 기업이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산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들어봅니다. 일단 75,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온 종목인데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를 이제 5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하셔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제가 포기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지만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고요. 쌍바닥 만들 때 사세요라는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 매수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화내기도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자꾸 짜증내서 뭐합니까? 이거는 답도 없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실까? 이것도 외바닥에 속고 계시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내려갔을 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은 보통 이제 기본이고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바닥은 그냥 흘러보내는 우리 쌀뜨물도 처음 딱 물 씻고 나면 그 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물은 버리는 것처럼 이 외바닥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외바닥에서 막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아,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참고 참아라, 그래도 안 되면 뺨 때려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겨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잘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결국 55,000원, 54,000원대 여기 사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최대한 싸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일단 외바닥 나오고 난 다음에 게임 관련주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아서 그냥 만약에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 없이 본전 나와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32,000원 내지 35,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2024년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초반에 떨어졌을 때 물어보는 게 더 나았겠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본전 정리하시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3만 원에서 35,000원 사이쯤에 다시 한번 전화 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을 16,4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원제약을 16,470원에 사셨다라는 것을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잘 올라가고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은요. 3천억이었던 회사가 6천억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00억이었던 회사가 500억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 뭐만 안 갔냐면 주가만 안 간 거예요. 이런 기업이 주가가 더 이상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더 안 빠지고 버티게 된다면 그런 걸 샀을 때 이제 돈을 벌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길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CJ ENM도 저는 왜 샀나 몰라. 이런 거 사면 되지. 방금 같은 저 펄어비스 왜 샀나 몰라.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이득을 볼 수 있고 훨씬 돈 벌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사고 나면 끝이에요. 파는 거 팔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1년 365일 중에서 사는 시간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파는 시간 또 몇 분 될 것 같아요.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는 거 그거 1년 해봤자 하루도 안 돼요. 아니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서 유리한 시간과 유리한 자리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기다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놓고 기다리기 딱 좋잖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매수가를 16,400원이 아니라 아래쪽에 가까운 지금 이 자리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베스트죠. 여기서 사가지고 밀려 내려갔을 때 좋은 기업이 빠지니까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빠지거나 이러면은 뭐 비중을 확 늘려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야 저보다 주식 잘하는데요라고 제가 이야기 나오겠죠. 근데 이건 매수가가 조금 애매했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매수가가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갈 가능성을 염두해서 우리 보험 드는 거라 생각하세요. 현금을 막 쓰지 마시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빼놓으란 말이에요. 보험 들듯이. 그래서 약간 12,000원이라든지 11,000원 내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안 밀리고 만약에 여기 14,000원대, 5,000원대 여기서 반등 나와버리면은 아마 20,000원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시청자의 수익 내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고 추가 매수 자금만 잘 마련해 놓으셨다가 12,000원이나 11,000원까지 가까워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DR텍. DR텍이고요. DR텍, 예, 4,300원이고요. 15%예요. 4,300원에 15%요? 네. 지난달에 사셨네요? 아니에요. 올해 초쯤에 샀다가 왜 안 계속 팔았대요? 그 며칠 전에 왜 안 올라갈 팔았어요? 것 같아서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예. 아. 돈 좀 왔는데.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나 싶어 궁금해서. 뭐 기회 전화드렸습니다. 놓쳤으면 손실 봐야죠. 손절을 해야 되나요? 기회를 놓쳤으면 손실 보는 걸 각오해야죠. 그 욕심을 부릴 거면은 내가 다칠 각오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단횡단도 빨리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다 보면 다칠 각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리스크라는 것과 그 보상이라는 게 동시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면 내는 만큼 리스크, 위험성도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손실이라든가 손해라든가 리스크, 위험성은 하나도 감당하기 싫은데 수익만 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한 욕심이고 굉장히 이제 좀 간사한 생각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정말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셨으면 손실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욕심 냈을 때
빨리 팔고 나갔을 수만 있다면 참 좋았는데 그걸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DR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기서 또 갈까요, 안 갈까요를 우리가 지금 맞추기가 힘든 게 사실 DR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디에 엮여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요 보면은 뭐 엑스레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기기부터 해가지고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의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엑스레이가 얘가 그냥 이제 뭐 반도체도 엮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뜬구름 잡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는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 테마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많이 빠져내려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었지 얘가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엑스레이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까 하면은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올해부터 지금 돈 잘 벌고 있는가 못 벌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 벌다가 올해부터 적자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돈을 못 버는데 주가 올라갔을 때 탈출 기회 줬는데 그걸 또 욕심내다가 안 팔았으니까 손실날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투자인가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거는 4,3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여기 올라올 때 탈출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는 시청자님은 비나이다 하면서 반등 나가기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항 앞바다에 석유 발견됐대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돈 싸들고 전부 다 어디 갔냐면 석유 투자로 왔어요. 그냥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거 이해가 되세요? 예. 전부 다 지금 석유 투자로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DR텍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가 지금 약간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축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가겠지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의 이제 과거의 나의 욕심이 지금 만들어낸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아직도 야 석유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엑스레이가 좋은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와주면 얘가 급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또 더 간다고 생각할 겁니까? 이제 끝물이니까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도 나오고 미국에 무슨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 예. 나오고 더 갈 거라고 이제 홀리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지금은 팔고 나갔겠지요. 시청자에 못 팔게 만들고 지금은 팔고 나갔겠지요. 그렇게 뉴스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되세요? 뉴스를 믿으면 안 되겠네요. 믿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냥 내 가격을 보세요. 내가 지금 팔았을 때 돈 버나 안 버나가 중요하지 뉴스가 내 돈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시청자님도 지금 뉴스에 속아가지고 팔지 못했고 저 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 좋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뉴스 보지 마세요. 그 좋은 습관 아닙니다. 결국 이건 어쨌든 다시 한번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탈출하는 게 맞는 거고요. 뉴스가 안 만들어진다면 얘는 밀려 내려가게 될 텐데 나쁜 테마 아니라 가지고 장기 투자 의향이 있다면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물려 계실 의향이 있다면 저는 뭐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시간을 한 2년은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은 2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3,000원 지지가 되는가 또는 저 아래쪽인 이제 2,500원짜리 이번에 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2,500원이나 한 2,3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럼 저기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탈출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는 좀 싫다, 오랫동안 물리는 건 싫다 하신다면은 적당한 손절 자리를 찾아가지고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3,500원 무너지면은 차트 모양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3,500원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3,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 첫 번째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2,500원짜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셔가지고 지지가 될 때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보시는데 한 2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기회 줄 때 어떤 종목이든 다 탈출하고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27,000원 10%입니다. APC, 방금 랩을 하신 것 같은데요. APC 시스템 뭐요? 27,000원 10%요. 27,000원 10%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손절 자리잖아요. 지금 예, 이거 그렇습니다. APC 시스템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급등 나왔다가 눌렸을 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예. 이걸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뭐 기업이 뭐 하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조사 안 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딱히 뭐 이 기업이 뭐 하는 건지 뭐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 기업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별로 조사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네, 차트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거의? 예.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차트 보고 들어갔으면 차트 매매해야 돼요. 이런 거 들어가 놓고 차트 보고 들어가 놓고 뒤에 가가지고 물리기 시작하니까 기업 분석하는 게 우리가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차트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들은 보통 AP 시스템과 같은 이런 자리들은 차트 매매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 매매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자리가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락하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옆으로 가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저점,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눌림목의 저점이 26,000원인데 저거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스윙 투자하는 방법인 건데 그렇게 한다면 이 종목이 22,000원 내지 2만 원까지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조금 빠진다고 막 겁먹을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추가 매수할 계획이면은 화끈하게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당장 이 자리에서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매매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 나쁜 기업 아닙니다. AP 시스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추가 매수로 해도 괜찮은 기업이고 스윙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고 OLED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엮여 있고 2차전지도 엮여 있고 반도체도 엮여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뭐 제조산업 쪽에는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라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가져가는 투자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절도 좋아요.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어떤 장단을 맞추고 싶은지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어떤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물려가지고 투자할 생각은 없고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난 이 현금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다른 매매를 좀 하거나 다른 쪽에 단기 투자 자리를 좀 찾아볼래요? 라고 하신다면 손절이 맞을 것 같고요. 난 뭐 이 종목도 보기 싫고 저 종목 보기 싫고 이 매매봐 뭐합니까? 그냥 이 종목으로 난 그냥 끝을 보고 나올랍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전략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손절했다고 해서 반등이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게 단타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올라왔을 때 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게 원래 단타의 매매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타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결정을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하나솔루션 32,700원에 20%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사셨네요? 네, 그리고 도와주세요, 멘토님. 도와주려면은요, 시청자님 실력이 좋아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력이 없으면 도와줄 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상담으로 어떤 친구가 운전면허를 없는데 운전도 못하는 애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전화로 야 내가 지금 사고가 좀 난 것 같은데 이거 운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 좀 알려도 하면 시청자님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운전 초고수 전문가한테 아무리 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전화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사실 시청자님이 실력이 좋아야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시는 분한테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 제가 올라올 때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건데 이거를 과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도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시청자님 습관 자체가 매수한 습관 자체가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사는 습관이면 제가 도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고쳐야 앞으로 전문가 방송을 이용하시더라도 도움을 받을 게 되게 많아요. 이 습관이 올라올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물리고 올라갈 때 사갖고 내려갈 때 물리는 이 습관인데 어떻게 도와요? 내려갔을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끌어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내려갈 때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전형적인 우하향 차트 모양이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5,000대부터 35,000대 사이쯤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한 차례 더 저점 깨고 내려갔다가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아마 2만 원 내지 3만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게 저는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바닥 잡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2만 원까지 저는 혹여나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실력이 없거나 저런 습관이 없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은 2만 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나갈 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2만 원대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올라갈 때 매수하는 습관 그거 못 버리고 계시죠? 그거 못 버리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 날 일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